자, 먼저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에서 먼저 기본적인 형태 하나 보도록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구분구조법 형태를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x라는 함수 그래프를 차트 평면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0과 그리고 x값이 1이었을 때 이 구간을 n등분을 하게 된다면, 그 n등분을 했을 때 각 점을 뭐 x1, x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k번째 점을 xk라고 한다면 이 xk라는 점은 자연스럽게 각각의 n등분했기 때문에 각각의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n분의 k가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xk가 n분의 k였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구분구조법을 얘기할 때 어떻게 나온다 했었죠? 이게 f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넓이 합이 나올 텐데, 이때 이제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것은 이 0과 1 사이의 구간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더욱더 세분화를 시켜서 그 가로 길이가 0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이 함수 그래프와 이 x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처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런 형태의 하나의 또 정적분 형태를 급수로 정적분의 형태로 급수 하나를 또 표현할 수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p k 곱하기 n분의 p. 자, 이것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p까지 fx dx가 된다. 자, 이것도 그럼 같은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적분을 할 때 과연 x값이 함수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k가 1에서부터 n까지이기 때문에 k가 1이었을 때, 즉 f 안에는 n분의 p가 들어가죠. 이때 n이 무한대가 된다면은 n분의 p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분명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k 값이 n이었을 때는 x 값이 p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0에서부터 p까지 f에 대한 함수에서 x 값이 결국에는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구간의 길이가 0과 p, 즉 구간 길이 p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n등분을 먼저 해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가로 길이를 맞춰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정적분 형태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다뤄보도록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 자, 이 값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는 과연 무엇이 될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서도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자, k 값이 1이었을 때 그러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겠죠. 이때 n이 무한대에 간다면 이 부분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x 값은 a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x 값이 a부터 시작을 해서 k 대신 n이 들어가는 경우, 즉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여기 f의 값은 b가 되겠죠. 그러면 이 b의 값을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a에서 b까지 fx dx를 예측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구간의 길이가 b-a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n등분을 했으면은
그 가로 길이가 n분의 b-a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이런 급수 모양들이 어떤 정적분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해볼 것은 하나의 어떤 급수 표현이 사실 이런 정적분 형태 이 하나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의 급수 표현이 몇 가지 정적분 표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할 내용은 정적분의 활용 부분에서 곡선과 그리고 좌표축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때 먼저 첫 번째로 곡선과 그리고 x축 사이의 넓이.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가 구간 닫힌관 AB에서 여기가 닫힌관 AB 여기에서 연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y는 f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때 그 함수 그래프를 fx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구간을 x는 a, b 이렇게 온다고 하면 이 넓이 s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 s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구분구조법에서 넓이처럼 우리 설명했던 부분 기억이 나겠죠. 그 형태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AB라는 이 구간을 n등분을 해서 가로 길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값들을 우리가 높이로 생각해서 사각형들의 넓이들을 이렇게 더하는 과정을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했었죠. 근데 이 결국에는 이 S라는 넓이는 그럼 이런 사각형 넓이에 대해서 이 구간 A에서 B까지의 이 등분을 n등분을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매우 세밀하게 쪼개지게 되면 결국 이 넓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나오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fx dx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s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함수 경우 fx가 이렇게 음수가 있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x는 a에서 b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쪽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쪽 음수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넓이가 아닌 이 부분의 넓이에 음수 부호가 붙은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각형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 사각형들에 대해서 밑변의 길이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n등분을 해서 그 n등분된 그런 가로의 길이로 볼 수 있지만은 이 높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음수의 값을 갖기 때문에 사각형의 넓이 형태가 사실 음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수가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s라는 이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에서 높이가 항상 양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라는 이 넓이는 a에서 b까지 fx의 절대값을 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볼 내용은 과연 그럼 두 곡선 사이에 넓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토의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